안녕하세요. 발로 뛰는 회계사 안비서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꿀팁으로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이란 주제로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이 생각보다 감면되는 퍼센테이지가 큰데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이렇게 찍게 되었으니까 중소기업 다니시는 청년분들은 관심 가지고 봐주시면은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세 가지 분류로 나눠놨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감면 대상, 두 번째는 대상 기업, 세 번째는 이제 신청 절차 이렇게 분류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감면 대상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감면 대상으로는 청년, 만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 단절 여성 이렇게 네 가지 분류로 나뉘는데요. 제가 분명 처음에 알려드릴 때는 이제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이라고 알려드렸었는데 이게 정확한 이름은 원래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취업자면 일단 소득세가 감면되는 혜택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저는 청년에 대해서 오늘 깊게 얘기 드리려고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이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렇게 이제 네 가지 분류로 나뉘는 거 한번 보여드렸으니까 가볍게 네 가지 분류가 어떤 건지만 알려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년은 감면 대상이 되려면요 2012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중에 취업을 하셔야 되고요. 감면 기간은 취업하신 날로부터 5년, 그리고 감면 세율은 90%고요. 한도는 15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만 60세 이상 장애인인 경우에는 취업일이 2014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중에 있어야 되고요. 감면 기간은 취업일로부터 3년입니다. 감면 세율은 70%이고 한도는 150만원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경력 단절 여성은 취업일이 2012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중에 있어야 하고요. 감면 기간은 취업일로부터 3년입니다. 감면 세율은 70%이며 한도는 15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이제 청년과 경력 단절 여성은 취업일이 2012년 1월 1일부터 시작이 되고요. 그에 반면에 만 60세 이상 장애인인 경우에는 취업일이 2014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니까 이 부분 주의해 주시고, 그리고 청년은 취업일로부터 5년 동안 감면이 되는 반면에 만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 단절 여성은 감면 기간이 취업일로부터 3년이고 청년은 또 감면 세율이 90%인 반면에 나머지 만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 단절 여성은 감면 세율이 70%니까 이 점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청년에 대해서 깊게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감면 대상에서 청년은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는데요.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라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취업하신 날 기준으로 연령이 15세 이상이고 34세 이하 사이에만 있으시면 청년에 해당이 됩니다. 더불어 병력을 다녀오신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병력을 이행하신 그 기간을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나이에서 이제 차감하고 15세 이상 34세 이하에 포함이 되면 청년으로 분류가 되니까 이 점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력이 현역 같은 경우는 보통 2년이죠. 2년이고 그 외에 이제 부사관이나 장교 등 그 이상 2년 이상 하신 분들도 6년까지는 차감을 할 수 있으니까 이 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청년 같은 경우에는 감면 기간이 취업일로부터 5년이라고 얘기 드렸었는데 이거를 좀 더 자세히 얘기 드리자면 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입니다. 따라서 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아니고 그 달까지인 거 확인해 두시고, 그리고 중소기업을 다니시다가 이제 군대를 가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따라서 중소기업 다니시다가 이제 군대를 갔다가 이제 전역하시고
1년 이내에 이제 군대 가기 전에 다니던 그 회사로 복직하신 경우라면 감면 기간이 복직한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연장이 됩니다. 다만 복직한 날이 이제 최초 취업일로부터, 그러니까 전에 다니던 중소기업 계약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최초 취업일로부터 7년이 되는 날까지 감면이 되는 거고요. 혹시 이제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로부터 5년이 지난 후 복직하신 경우라면은 복직한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감면 대상에 포함이 된다고 하더라도 제외되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회사의 임원, 두 번째 회사의 최대 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 그리고 그 대표자의 배우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이번에서 얘기했던 최대 주주, 최대 출자자, 대표자, 배우자의 직계 전속 비속, 즉 할머니, 할아버지, 아들, 딸, 그리고 아들, 딸의 그 배우자를 포함하고 친족관계, 그리고 네 번째로 일용 근로자, 그리고 다섯 번째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미납하신 분들은 이러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인 청년 만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 단절 여성에 포함이 된다 하더라도 감면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대상 기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기업은 크게 제가 여기 중소기업, 그리고 열거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어야 됩니다. 중소기업은 이제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얘기하고 비영리 기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여러분들이 지금 다니고 계신 회사의 회계팀이나 세무팀, 경리팀 쪽에 한번 문의를 주시면 아마 바로 답변을 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열거된 사업은 여기 이렇게 제가 하얀 글자로 많이 적어놨는데요.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 수도사업, 하수 등등등 이렇게 제가 쭉 적어놨습니다. 여기에 이제 다니시는 중소기업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이 여기 지금 열거된 사업에 해당이 되셔야 이 감면 대상 기업에 해당이 되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 그리고 공공기관, 그리고 지방공기업은 제외되니까 참고해 주세요. 자, 세 번째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절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 기한은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인데요.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라 되어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소득세 감면을 받으실 때 그냥 신청하시면 됩니다. 누구에게? 원천징수 의무자에게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회사에서 보통 급여를 지급하는 경리팀, 회계팀, 총무팀 그런 쪽에서 원천징수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그쪽에 제출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출하셔야 되는 서류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라고 이거는 이제 국세청 사이트 들어가면은 직접 받으실 수도 있고요.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원천징수 의무자 그 회계팀이나 경리팀, 총무팀에서 아마 이 자료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달라고 하시면은 아마 받아서 이제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감면 신청서를 직접 만약 출력하셔야 되는 사항이라면은 그거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글에다가 출력할 수 있는 방법을 적어 둘 테니까 그거 보시고 출력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제출 서류 플러스 첨부하셔야 되는 서류가 있는데요. 만약에 혹시나 이제 나이가 병력 기간을 빼야만 그 대상이 되는 경우라면 병력 복무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혹시나 이제 중소기업을 기존에 다니다가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다시 재취업을 하시는 경우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또 추가로 첨부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이제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 이렇게 캡처해서 올렸거든요. 이렇게 잘 보시나요?
신청인 란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취업자 유형에는 청년, 60세 이상 사람, 장애인, 경력 단절 여성 중에 해당하는 부분을 체크하시면 되고요. 동글뱅이 5번 중소기업 취업한 날 연령, 그리고 병력 근무 기간 6년을 한도로 함, 그리고 병력 근무 기간 차감후 연령. 이 차감후 연령에 만약에 해당이 돼야만 이게 조건이 충족되면은 아까 얘기한 병력 그거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감면 기간은 최초 취업일을 적으시면 되고요. 밑에 이제 첨부 서류는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거 이제 정리되어 있는 거니까 한 번 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제가 알려드리고자 했던 건 다 알려드렸고, 마지막으로 이제 주의사항 3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 중요하니까 집중 부탁드릴게요. 자, 이직을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하실 경우가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직을 하시게 될 때 주의하셔야 될 점 2가지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2가지 가정을 했는데요. 일단 A 중소기업에서 B 중소기업으로 이직을 했는데 A 중소기업에서 소득세 감면을 신청한 경우랑, 두 번째 A 중소기업에서 소득세 감면 신청을 하지 않고 이직한 B 중소기업에서 소득세 감면을 신청한 경우, 이렇게 2가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A 중소기업에서 소득세 감면을 신청한 경우라면 나중에 B 중소기업에서 근로소득을 받으실 때도 그 감면이 언제까지 되냐면은 A 중소기업 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만 감면이 됩니다. B 중소기업 취업일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A 중소기업에서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지 않고 B 중소기업에서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신 경우라면 A 중소기업 취업을 언제 했는지와 전혀 상관없이 B 중소기업 취업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감면이 되는 겁니다. 이 점 주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재취업 시나 또는 이직에 관한 또 2번째 주의사항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정으로 A 중소기업에서 B 중소기업으로 또 이직을 한 건데요. 중소기업 취득세 감면 요건 중에는 또 나이 요건이 있는데, 이 나이 요건은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재취업하게 되면은 A 중소기업 취업할 때가 또 아니라 B 중소기업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나이 요건을 충족하셔야 감면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이 점도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의사항 마지막으로 제가 앞에서 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내용으로 일용 근로자는 제외된다고 얘기 드렸었거든요. 근데 그 일용 근로자가 근무기간이 1년이 경과한다거나 해서 상용 근로자로 전환이 되는 경우에는 그 상용 근로자로 이제 전환이 되는 때 1취업일로 해서 판단해서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이 점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연말정산 꿀팁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이란 주제로 준비한 내용이고요.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